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예, 저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소소한 일이지만 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며, 또 말씀하시기를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이 글 말미에 뭐라고 하셨죠? 예. 이 글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글대로 행하는 이는 늘 행복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불재중이 무엇인지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엄불교 영산성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절 엄불교 법성교당에서 3년을 임타원 이유관 교무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로 3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엄불교 총부에 가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출가를 했습니다. 중앙총부에 난생 처음 들어올 때 교당 교무님과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총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교무님과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중이가 지금은 대학 가겠다고 하는 네 욕심에 출가를 하지만 나중에는 엄불교에서 필요로 한 건중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 중앙총부의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이후에 낮에는 수의단 사무처에서 간사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는 성탑 옆 아담한 그리고 웅장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형산 종사님과 성산 종사님께서 계시던 송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건 다 놓고 다녀도 하얀 주전자는 꼭 챙겨서 총부식당에서 송대까지 공양수로 함께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분 의성의 공부로, 그리고 신의 성실의 가르침으로 주어진 일과에 바보인 듯 행하고 보니 어느덧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모두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일상의 생활을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단편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타 전문 요원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수의단 사무처에 3년간 간사 생활을 하는 말미에 온강대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총부로 인사 오신 헌산 박남주 교무님께서 건중아, 누가 옆구리를 푹 치면 아야, 왜 그래? 하지 말고 법문을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6대 교설의 각 장별 법문 하나하나에 핵심 단어와 내용을 요약하는, 그래서 법문들이 일상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경강이나 설교를 담당자가 어떤 연고가 있어서 빠지면 건중이한테 하라고 그래. 아마 그런 시간들을 대학 수학기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타 전문 요원이 어떤 선수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매 경기마다 주전 선수는 늘 뛰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하면서도 훈련이 될 거고 또 경기가 없을 때도 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타 전문 요원은 어쩌죠? 한 게임에 기회가 한 번 주어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주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려서 주전 선수로까지 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 선수는 어떤 일상을 훈련 속에 보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소소한 일상도 늘 일심으로 함께 공부하는 생활. 그래서 그 주어지는 한 번의 기회에 놓치지 않고 그 게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타 전문 요원이 된다면 아마 그 선수는 주전 못지않게 행복한 선수,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창시절 대타로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스승님들의 가르침의 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건중이도 행복한 일상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저의 일상은요, 안군의 도와 전무 출신의 도를 일러주신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3동의 사무처에 업무를 보면서 예산종사님을 모시고 일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익산 총부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노후가 돼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생애 처음 새 차를 샀었죠. 아반떼였습니다. 아반떼를 샀다고 예산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나는 프라이드 베타를 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엄청 죄송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그 새 차를 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안분하느냐 하신 가르침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교당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혹 스승님들께서 어디 근무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저 삼동에 복지시설에 근무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분은 자네가 왜 거기서 근무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지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깔량에 자존심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는 학생회 다닐 때 교당에서 교당에 계신 교무님을 보고 공부를 했지. 그러면 나도 교당에 가서 교무로서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맞을 텐데 하는 나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총장님께서 그래서 여쭸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교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산총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출가해서 교당 근무를 많이 못했네. 그런데 어느 곳이나 교무가 있는 곳이 교당 아니겠는가? 자네 같은 사람 걱정해서 대종사님께서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두루두루 보훈의 일터로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무 출신은 각자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곧 천지행을 함이 되나니라 하신 천지행을 행하는 전무 출신, 천지행을 행하는 이건중 교무의 일상의 삶은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시겠죠? 예.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호법 동기님들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제가 온강보건대학교 교수로 사령을 받아서 부임을 할 때 평소 가까이 지내던 교도 교수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교무님, 우리 대학 교수로 온 걸 축하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예. 그런데요, 교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나를 보면 피해가는 사람, 나를 보면 웃고 반갑게 손들고 오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본래는 없건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발현의 한 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그리고 또 선배 교무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면서 건중교무, 대학에 교수로 왔으니 교무복은 안 입어도 편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는 교수하려고 대학에 들어온 건 아니고 언불교 교무이기 때문에 교단의 인사를 받아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나는 교수이기 전에 교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복지기관에 20여 년간 근무할 때도 복지기관의 기관장이라기보다는 엄불교 교무로서 역대 선배님들께서 다져놓으신 지역사회의 신심과 공심과 공익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바랄 게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전무 출신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무 출신 도 구조목을 늘 수호하면서 교수님과 선배 교무님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12년의 대학 재직기간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서 이 또한 행복했습니다. 또 평소 기관 근무를 하면서 자력이 미약해서 수도인의 아침 일과를 지키는데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대학의 대학 총장으로 부임하신 영산 백광문 교무님께서 총장으로 부임하시더니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좀 봅시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형님, 토굴 수행도 좋은데 우리 대학에 법당이 있으니 교무님들과 함께 아침 좌선을 우리 법당에서 함께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듣는 순간 우리 공부법은 무지선이니까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당에서 함께 합시다.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우리 영산 총장님 12년 동안 제가 그 대학에 있는 동안 거의 한 8, 9년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사님 고맙습니다. 예. 지난 9월에 대학을 이제 나오게 될 때 역시 총장님과 법당 교무님들이 교무님 학교에서 퇴직은 했어도 수업은 나오시니까 아침 자서는 계속해서 대학 법당으로 나오실 거죠? 여러분 어떠겠어요? 직장에 퇴직을 했어. 거기 또 갈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대학 법당으로 아침 자서는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하고 그 뒤로 총부 정문을 처음 출가한다고 들어선 이후 대각전에서 아침 좌선을 시작하고 40여 년 만에 그 뒤로 총부 대각전에서 왕산 종법사님과 총부 대중들이 함께 대종사님과 역대 선지님들의 정진적공에 어리어린 총부 대각전에서 아침 좌선을 하는 그 행복. 그래서 감로수는 많이 맛을 보느냐고요? 저는 아직도 감로수 맛은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여기 우리 애비 교무님들 자리에 계시는데요. 저는 서원관 대학 시절에 아침 자선의 표준을 우리 애비 교무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 자선을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침 자선을 선방에 맨 앞줄에 앉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침 자선을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로수 맛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감로수 맛을 많이 못 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중사님께서는 신통묘수를 구하지 말라. 신통묘수는 말세의 방편이니라 하시고 큰 재주나 기술이 없더라도 평범한 가운데 오래오래 계속 가면 도리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지 말고 신의 성실, 신분의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는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저는 자력이 많이 부족한 출가 교도입니다. 연고가 있어서 청구법회에 빠지는 날이면 수도원 어르신께서 건중교무 일요일 날 바빠서 이렇게 꼭 챙겨주시는 검증해 주시는 원로법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대중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유행날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웃 사람에게 공부인이라면 유해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이니라. 품삯을 마련하지 말라가 아니라 언제 하라고? 법회 전날이나 법회 후에 하라 그러셨어요. 대종사님은요 꼼짝 못하게 법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법복 예쁘죠? 예. 이 법복은요, 저기 앉아 계시는 애타원 배현성 전임 이사장님께서 주신 법복입니다. 언제? 1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중도원 청구법회를 주관하게 될 때 저에게 이 법복을 주시면서 아마 근데 제 생각에 법복을 받고 입고 법복만 주면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그죠? 응? 아니 여러분들 새 옷을 누가 줬어? 유명한 백을 누가 줬어? 받기만 하면 행복은 반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멋진 옷, 명품을 들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그래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법복만 주면 아쉽잖아. 그런데요, 제 아쉬움을 또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작년 말 교단의 인사에 의해서 애타원님께서 익산영광요양원 원장님과 이사장님을 이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애타원님께서 익산원광요양원에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한 매월 월초 기도를 주관해 주시면서 직원과
어르신들의 마음을 은혜롭게, 훈훈하게 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건중교무가 다음 달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익산농광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월초 기도 법회를 주관해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지, 법복만 주실 리는 없지. 그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에타오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지공무사는 못해도 성공후사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왕산 종법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손님 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첫 말씀이 무슨 말로 하셨다고 그러죠? 나는 공물이다 하셨다는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물이신 종법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건중이는 선지님들처럼 지공무사의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공무사의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살고 싶은 저만의 마음의 표준을 지공무사는 못해도 선공 후사의 생활을 표준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정토가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몇 번째냐고. 그거 아시죠? 어? 네.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했지 엄불교하고 당신 동지들하고 당신 기관이라고 총부일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늘 서운해 했습니다. 정토하고 약속, 가족과의 약속이 있던 날이라도 갑자기 총부의 일이 생기고 교당의 일이 생기고 기관의 일이 생기고 거기 하나 더 동기생들의 관련된 일이 생기면 정토하고 약속도 가족과의 약속도 다음에 하자 라고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 아닌 원망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은요, 지금은 고쳤을까요? 예. 아직도 그 습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선공후사는 하면서 사는 게 제가 총부 정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엄불교에서 필요로 하는 건중이가 되어야 된다는 교무님과 아버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밖에 사람한테 하는 것 10분의 1만 나한테 해도 내가 당신을 업고 다닐 거야. 총토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바보인 듯 일당하면 삼가 행하는 그 결과가 당신을 멋진 교무님으로, 멋진 교수로, 기관 근무자로 살 수 있었던 소중한 원인이었던 것을 정토와 가족 모두가 인정해주고 있어서 건중이는 지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 치신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정토 때문에요, 제가 행복한 일이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선배 정토가 저희 정토한테 언론 어르신들한테 공양 좀 한번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정토가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찹쌀 2푸대하고 팥 1푸대하고 이렇게 매월, 아마 작년 9월 10월쯤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난달까지 이렇게 언론에 찹쌀 공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언젠가 모르시는 선배님, 언론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건중교무 고맙네, 정토의원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소. 총산 원로목사님께서 문자를 하시고, 또 다른 언론인들께서도 직접 전화도 하시고, 그 뒤로 총부 법회에 이렇게 왔다가 나갈 때 언론인들께서 고맙네, 찹쌀 맛있게 잘 먹고 있네. 또 어떤 어르신께서는 찹쌀 농사 짓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은 정토가 짓고 인사는 그러면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마음에 좀 한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로법사님 항상 법제 강령하시어 저희들의 작은 보훈을 계속 받아주실 거죠? 예, 계속 받아주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건강하시고. 예. 예.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이 글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늘 행복하리라. 말씀을 증명하는 제가 출가 전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보훈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